첫 번째로 이제 JYP 클럽 박재현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JYP 클럽, 뭐 공기반, 종목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지. 공기는 뭔가요? 예, 뭐 공기반, 소리반 이런 거 있잖아요, JYP에. 그래서 제가 이제 타 방송사에서 한 10년 전에 처음 뵀었는데 맞아요.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기억하십니까? 네, 저 예. 외신으로 계실 때. 예, 맞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굉장히 빨리 지나서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미국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고용 쇼크가 나온 부분, 결국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한 부분이 네, 그죠.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 두 가지로 좀 쪼개서 보자는 거고, 다 그렇죠. 뭐 너무 테이퍼링이 공격적이기 어렵다. 나쁘게 나왔으니까. 네. 그건 이제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경기 둔화 우려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건 뭐 부정적인 이슈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원래는 그랬어요. 이게 나오기 전에 아예 좋게 나와라. 좋게 나와서 사실 테이퍼링 어차피 한다 그러는데 예. 해라 하고, 어차피 끝나고 뭐 한 10개월 정도 하니까, 끝나고 나면 금리 인상은 또 뒤래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이라는 건 다 사라지고 내 스케줄을 짤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시장에선. 근데 그게 아니고 좀 나쁘게 나와서 불확실성을 그대로 안고 가는 거에 대한 불안감, 이건 좀 있는데, 고용보고서 특징 하나만 짚어드리자면, 예. 이번에 이제 비농업 고용은 안 좋았어요. 방금 전에 앵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시간당 소득은 높았다고요. 그러면 고용은 별로 안 됐는데 돈은 많이 줬단 말이죠. 뭐 이상하잖아요. 그럴 거면 다 하지. 근데 그게 아닌 거고, 이제 업종마다 뭐 예를 들어 제조업 쪽이다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임금이 높습니다. 고임금 뭐 아니면 숙련이 된 그런 분들을 많이 고용을 하고, 서비스업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저숙련, 저임금 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고임금을 받는 숙련된 노동자들은 많이 고용이 된 거고,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고용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서비스업 고용이 안 좋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음식료 매장에서 2만 3천 건이 차라리 감소를 해버렸고, 예. 숙박이나 음식 서비스도 3만 5천 건이 감소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정확하게 딱 우리 실생활 근처에 있는 그런 산업들이 안 좋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것 때문에 미국이 그러면 이때까지는 어쩌면 달러가 막 셀 때만 해도 너 혼자 잘 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받아서 달러도 좀 셌고 이랬다면, 지금은 약해진 거죠. 오히려 꺾였거든요. 금요일도 꺾였고 최근에 쭉 꺾였는데, 이게 우리한테 이제 기회가 되려면 어떻게 우리는 이걸 좀 활용을 해야 될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이달 초로 가보시면 제조업 지표가 나왔는데, 제조업 지표는 꽤 좋았거든요. 미국에서. 이달 초라고 하면은 9월 아니면 그렇죠. 8월? 9월에 9월 초. 꽤 좋았거든요. 그래서 8월치가 좋았고, 그 안에서 재고랑 생산이 좋았어요. 그럼 제조업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맨날 걱정을 했던 거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려서 뭐 공급의 병목 현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처럼, 못 만들어서 수요를 못 따라가니 물가가 오르는 거고, 경기는 분명히 침체에 가까운데 물가가 오르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네. 뭐 침체 속에 뭐 가격은 오르는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까 봐 걱정이었는데, 재고랑 신규 주문이 늘었다는 건, 아니 생산이 늘었다는 건, 생산을 많이 해서 기업들이 창고에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고객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급의 병목 현상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는 뜻으로 봐도 좋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고용 지표 안 좋게 나와서 어떡하지라는 생각보다는 의외로 물가가 되게 안정화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 물가를 안정해 만들어 주는 거는 제조업 관련이고 우리가 걱정을 했던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경기 재개에 대해서, 경기 재개 리오프닝이라는 게 완전 뭐 끝이냐가 아니고 두 개로 쪼개 보자는 거예요. 우리 실생활에 아주 가까이 있는, 방금도 말씀드린 식음료, 식품 뭐 이런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예. 그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델타 변이 때문에. 하지만 이게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제조업 쪽은 분명히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실 나타나려면 뭘로 나타나냐면 수출로 나타납니다. 사실. 왜냐하면 수출이라는 건 뭐 식품 뭐 이런 수출도 물론 있지만 굉장히 미미하고, 우리나라의 정말 수출이 펌핑되는 걸 만들어주는 건 아주 전통적인 강자들이죠. 뭐 반도체, 자동차가 될 수도 있을 네. 거고요. 그리고
경기가 살아나는 측면에서의 수출이다라고 본다면 뭐 화학, 조선, 철강 이런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건설도 괜찮죠. 이런 쪽까지 보시는 게 아마 경기가 살아나는 쪽에서 우리는 이제 찾을 기회가 없는 거냐가 아니라 그냥 막상 경기가 살아난다? 나가서 뭘 사 먹는다? 이게 아니고 수출,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이런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 정상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신다면 기회를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지표였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럼 지금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델타 변이라는 변수가 지금 꼈기 때문에 고용 지표 지금 나온 얘기로에 조금 착각이 있을 수 있다.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9월에 FOMC만 보자면 결국 지금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9월에 그리고 11월에 지금 9월에 테이퍼링 얘기를 다시 한번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일각의 의견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9월, 11월에 이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를 좀 예측을 해보면 훨씬 더 투자하기 쉬울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아마 그쪽에서도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이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거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은 자신의 고집이 굉장히 세다고 할까요? 이런 분이라서 지금까지 계속 완화적인 스탠스를 밀었던 것도 남들이 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 몰라 갈 거야라는 식으로 내기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테이퍼링을 이제 이번에 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도 할만하다 올해 내에는 이라고 했으면 9월에 이미 자기 입으로 뱉었기 때문에 그렇죠. 얘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9월에도. 네, 그러니까 다른 외부 변수들이 단기적으로만 끝날 수 있다면 충분히 밀어붙여도 된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뭐 이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물론 심각하죠. 미국에서도 최근에 뭐 하루에 20만 명 가까이도 나왔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좀 부담이 되는 이슈긴 하지만 이게 좀 국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 루이지애나나 막 이런 밑에 좀 남부 쪽 이런 쪽에 많이 되어 있고 백신을 좀 많이 맞은 쪽에서는 좀 덜해요, 확실히. 그런 걸 보면 아 테이퍼링 얘기는 입으로 뱉을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시장에서도 확실성을 주고 스케줄을 아는 게 훨씬 낫잖아요. 아무리 나쁜 일이 있더라도. 스케줄 정도는 확인해 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이웨이를 갈 것이다. 그렇죠. 얘기한데. 네. 알겠습니다. 짧게만 요거는 추가적으로 좀만 여쭤볼게요. 짧게만. 네. 결국은 이제 고용지표 충격 이런 얘기가 나왔어도 네. 나스닥은 0.2% 올랐단 말이죠. 네네. 이런 부분은 우리 증시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반영될 것 같은지 짧게만. 그날 사실 시장을 보시면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오히려 조금 좋아지는 느낌이라 큰 의미 없다. 큰 의미 이렇게. 없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어.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오늘 포스코 이야기를 좀 포스코. 해보려고 합니다. 네, 기왕 악패에서도 뭐 고용 보고서 때문에 제조업, 뭐 서비스업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다시 살아난다는 측면에서는 포스코가 굉장히 괜찮거든요. 세 가지로 쪼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일단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견조한 편이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 철강업체 주가들이 많이 회복이 됐는데 포스코는 조금 덜 왔습니다. 그래서 좀 룸이 있어서 좀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주고 그리고 기본적인 밸류 자체가 굉장히 싸다라는 점. 세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하반기 실적은 3분기에 철강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하는 중이고요. 만약에 4분기에 이 뭐 판매 가격에 대한 인상이 따로 없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 원재료 가격은 오르고 있으니까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측면까지 그냥 대입을 해서 가정을 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4분기 실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어쨌든 하반기에 남은 게 두 번 다 괜찮을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원래 하반기에는 이제 좀 철강을 감산하겠다라는 의지가 원래 있었는데 이게 한 7월 말쯤에 해가지고 그런 의지가 좀 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철강이 또 막 넘쳐나면 이제 당연히 업황이 안 좋아질 테니 또 철강 전 세계 철강 업체들이 다 좀 뭐 주가가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들 회복을 했어요. 근데 포스코를 나중에 한번 차트를 보시면 7월 말에 한 37만 원 갔다가 한 30만 원대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된 게 한 10% 회복이 돼서 34만 8천 원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상태인데 다른 나라 철강 업체들은 글로벌로 좀 이렇게 주요한 철강 업체들은 7월 말에 있었던 단기 고점을 좀 넘어가 있는 상태거나 아니면 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포스코는 아직 못 따라갔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 한편에서는 야 그러면 진짜로 뭐 하반기에 중국이 좀 뭐 감산을 안 하면 어떡하냐 철강 업체들 주가가 결국은 떨어질 거 아니냐라고 해야 돼서 이제 만약에 이런 철강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계속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중국 업체들이나 뭐 중국 전체적으로 지금 철강이 그렇게 핫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든지 돌려질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중국 지표 보니까 8월 철강 PMI 생산이 7월보다 더 낮고요. 그리고 일일 조강 생산 증가율도 떨어지는 중이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대표적인 바오스틸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예. 나온 전망을 보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강 생산량이 더 감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뭐 전체적인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 7월보다도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생각인 거고 세 번째 싸다라는 건 정말 싸요. 예, 뭐 포스코가 지금 PBR 단으로 0.6배가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이게 올해보다 갑자기 실적이 언제 작년보다 올해 갑자기 실적이 좀 좋아져가지고 ROE가 한 13%가 지금 전망치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전망치라고 하더라도 ROE 13% 정도 나오는데 PBR 0.6배는 조금 너무 싸지 않냐. 그리고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포스코가 좀 업황이 괜찮다 싶을 때는 그래도 0.8배는 했어요. 근데 0.6배는 조금 너무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 게 아니냐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따지신다면은 그래도 좀 편안한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포스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철강주 중에서는 그래도 포스코가 탄력이 좀 제일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집 나간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집 나간 애들은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타이밍을 재는 데 있어서 나갔으니까 돌아와야 돼. 네. 이거는 바보 같은 생각으로 생각하지만 어쨌든간 지금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달러는 분명히 약해지고 있는 상태고 미국 일변도에서 유럽도 분명히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야 그럼 미국보단 유럽이 낫다면 달러는 약할 수 있는 거고 최근에 중국 지표가 쭉 안 좋으니까 또 중국은 이제 작년만 해도 무슨 뭐 자기네들은 빨리 이제 벗어났다 막 이러면서 뭐 긴축을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사실은 웃기는 얘기였죠. 그러고는 그냥 또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오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다시 완화책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으면 이게 아시아권 쪽으로 좀 쏠리지 느낌이 않을까? 오고 또 미국이 너무 세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받는다면 외국인들은 충분히 돌아올 거고 그렇다면 사실은 대장주를 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럴 때는.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들어온 얘기로는 수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좋아하는 편이죠. 예, 네. 그거는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사실 수소가 변동폭이나 네. 아니면은 믿었는데 좀 배신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어서 수소는 충분히 네. 뭐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수소 기업 협의체가 출범한다. 뭐 이러면서 좀 짠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다른 기업의 이제 총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수소를 잘 개발해서 한번 뭐 투자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수소를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싫어하는 예. 것도 아니고 올해에는 분명히 수소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한 종목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제가 올해라고 말씀드린 건 올해가 한 3, 4개월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장기적이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 못하겠어요 아직은. 왜냐하면 2차 전지라고 하는 전기차도 예전에는 이게 뭔데? 라는 그렇죠.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고 사실 저는 테마가 산업으로 되기 위해서는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를 보고서 누가 2차 전지 뭐 갑자기 뭐 NCM 양극재 같은 게 뭐 811이다가 뭐 9대 0.5대 0.5가 나왔다. 그럼 막 와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기술들이 하나도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돈 잘 벌어 안 벌어 이게 중요하고 캐파는 얼마나 컸어 이게 중요한 산업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수소는 아직까지는 그냥 뭐 한데 뭐 가스터빈 뭔데 그게 몰라. 눈에 사.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몰라. 사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락의 위험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뭐 K 수소 요즘 뭐 웬만한 거에는 다 K를 붙이는데 그렇죠. K 붙인 거 치고 잘 된 게 많지 않아요. 네, 왜냐면 K 붙이면 반짝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주는 뭔가 좀 국뽕이라고 할까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K-팝 잘 됐잖아요. 그게 끝이에요. 그 뒤로는 그렇죠. 약간 너무 갖다 붙이는 경향이 그렇죠. 너무 갖다 붙이다 보니까 예. 처음에는 야 우리나라가 하는 뭔가 독보적인 게 있어라는 느낌을 분명히 주는데 결국에는 약간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래도 적어도 잘하면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수소가? 잘하면, 네, 정말 운이 좋다면. 근데 일단 이거를 투자하고 있는 나 이제 오늘도 기사를 쭉 봤더니
투자가 많아요. 뭐 우리나라 5대 그룹에서 2030년까지 43조 원을 투자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적어도 실체가 보여야 된다. 적어도. 음. 그래서 수소가 뭐 수소연료 전지로 뭐 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수소차만 보시라는 거죠. 수소차만. 네, 왜냐하면 어. 현대차가 밀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아주 막 주목받는 산업도 아직 아닙니다. 근데 현대차가 이상하게 꽂혀 있거든요, 여기. 그러면 적어도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시도를 할 때는 혼자는 못 하거든요. 그 밑에 벤더들이 저도 어제 이제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하다가 그걸 다 불러드렸는데 네. 열 몇 개가 되더라고요. 한 4개가 돼서 거기 또 3차 밴더까지 있고. 그쵸 엄청 많아가지고 이 기업들이 다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를 다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 정도의 생태계일까라는 생각은 참 많이 했는데 네. 어쨌든 그 기업들이 적어도 현대차에는 납품을 할 거란 말이에요. 현대차가 계속 시도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산업이 앞으로 전기차처럼 커질 겁니다. 이거는 좀 힘들다. 아직 모르겠어요. 힘들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그렇게 기대했다간 나중에 좀 슬플 수가 있어요. 주가를 보시다가.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현대차가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데리고 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업체들 있죠. 그런 기업들은 그들이 시도하는 중에는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좀 인식을 해주시면 찾기는 정말 쉽습니다. 그냥 포털 사이트에 현대차 관련 수소 어쩌고 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 기업들 중에서 좀 취사 선택을 해주신다면 그래도 단기적인 기회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으로는 포스코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매력 요 부각해 주셨고 그리고 수소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그리고 수소 산업 전반적인 인사이트에 대한 노하우 주셨습니다. 제이웨이프 클럽 박재현 대표 다음번에 함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